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걱정을 끼쳤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특검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대국민 담화 시작부터 머리를 숙였습니다. 민생을 위해 시작한 일이 불편을 주고 염려를 끼쳤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 뒤 이어진 회견에서 사과의 의미를 묻자 김건희 여사가 선거 때부터 이어진 주변 인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신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과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소통의 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으로서 대통령을 도운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없고 침소봉대되고 악마화한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치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 업무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건 인권 유린이 되고요.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2부속실장을 발령한 사실을 공개하며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이번 달 순방에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리스크가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선 부적절한 일을 한 게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통화한 건 선거 초기 도움을 준 데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그러나 당선 이후로는 문자 메시지가 와도 대답하지 않았다며 다만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몇 차례 연락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명 씨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며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조작할 이유도 없고 취임 뒤에는 절차상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야당이 명 씨와의 통화 녹취를 고리로 공천,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공천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선인 시절 장 차관 인사와 인수위 보고 등으로 바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창원 국가산단 관련 정보가 명 씨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산단은 대선 공약으로 비밀리에 진행될 수 없다며 모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창원 무슨 공단 어쩌고 하는 거를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모략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김 여사 모두 취임 뒤에는 휴대전화를 바꿨어야 했다며 후회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조만간 개인 전화를 바꾸고 사적인 통화까지 공적 영역에서 사전 조율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명 씨와 같은 사인 간 의혹을 멈추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사실상 없지 않다는 속내를 내비치면서도 같이 일하다 보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당을 향해선 예의를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장덕수 기자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언론이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고 운을 뗐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의 사례를 들어 한 대표와의 불화설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결국 같이 일하다 보면 풀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정치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고요.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공동의 어떤 과업을 찾아 나가고 공동의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또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 때문에 당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당정 간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가 촉구해온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는 임기 초부터 말했듯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식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이유를 묻자 다소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년 국회에 갔을 때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올해는 공직자 탄핵과 특검법, 동행명령권까지 남발해 국회에 오지 말라는 의미로 느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거는 내가 대통령 너 망신 좀 줘야 되겠으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 와서 좀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 이거는 정치를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정연설 때도 국회에 가려고 준비했다가 못 가게 됐다며 자신도 그렇지만 야당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꼭 국회에 가고 싶다며 자신이 밉고 퇴진운동을 하더라도 국회에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존중해준다면 10번이라도 갈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담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진솔했다고 평가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야당은 최악의 회견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솔하고 소탈하게 국정 책임자다운 쇄신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각종 논란이나 미흡한 점은 겸허히 사과했고 충분한 질의응답으로 국민의 의구심도 해소했다며 이제 정쟁은 멈추자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소탈하게 설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도 정쟁으로 국회를 몰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중진들도 윤 대통령이 솔직하게 소통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이젠 당정 화합이 뒤따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쓴소리도 잇따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며 침묵한 가운데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국민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회견이었고 대통령이 아직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혹평했습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은 비서진 탓이고 과거 국정농단 특검팀에 몸담았던 본인이 특검을 위헌이라고 하면 어떻게 방어하느냐며 태도가 무책임했다는 지적도 터져나왔습니다. 악마화를 하고 있다. 아내로부터의 조언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과 사실 아내의 처신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 숙인 거는 이렇게 좀 상치되잖아요. 야당은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버리고 배우자를 선택했다며 과거 최순실 씨를 조력자라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회견이 떠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잠든 사이 대통령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영부인이 정상이냐며 스스로 국정농단 정황을 자백한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는 말밖에 남지 않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였습니다. 명태균 씨와 통화한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거짓말과 모순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더는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정농단 비판은 국어를 모르는 국민 탓이고 특검 요구는 헌법을 모르는 야당 탓이고 해법은 부부싸움과 휴대폰 교체라니.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는 만찬 회동을 하고 오는 14일 예고한 김여사 특검법 처리 등 야권 공조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역시 특검은 당정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단일 대우 정비에 나섰는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담화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9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President-elect Donald J. Trump. Together we can truly make America great again for all Americans.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조만간 회동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는 아침 7시 59분부터 12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당선 축하와 한국 국민에 대한 안부 등 덕담을 주고받은 뒤 조만간 이른 시일 안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요. 구체적인 의제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최근 북한 동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견고해진 한미일 협력 관계엔 트럼프 1기 행정부에 기여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한미 동맹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 간 좋은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언급해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이딴 쓰레기 풍선과 미사일 도발, 북한군이 파병된 우크라이나 전황 등에 대한 정보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은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무기 지원도 선택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건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됐든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해온 트럼프의 당선으로 우리 측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우리 안보 관점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집권 2기 구상에 들어간 트럼프 당선인이 요직은 철저하게 충성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채울 거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 거점이 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이곳에서 참모들과 집권 1기 때 미완에 그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집권 2기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1기 때 공화당 인맥을 활용했다가 내홍에 시달렸던 만큼 집권 2기엔 충성파 위주로 채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 후보로는 릭 그레넬 전 독일 대사,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빌 해거티,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이 거론됩니다. 국방장관 후보로는 육군장교 출신 탐 코튼 상원의원, 이라크 파병 경력의 리 젤딘 전 하원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억만장자인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는 재무장관 가능성이,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요직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동 주미 대사가 마로라고로 향하는 등 세계 각국 외교 사절들이 트럼프 집권 2기와의 정책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트럼프의 당선에 환호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이민 문제의 해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Go to the supermarket. I hope we can see the difference in this video. Okay, what do you expect from him? I expect the economic best. 트럼프가 극단적인 외교 정책을 실행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I just expect him to do a lot of things that's going to isolate America and then divide Americans at the same time. 플로리다 지역 주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미국 경제가 번영하고 미국 사회의 분열상이 어서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거지인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우리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선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모교인 워싱턴 DC 하워드 대학에서 진행한 승복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가 원한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싸워온 결과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기회, 공정, 존엄을 위한 싸움, 이상을 위한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화해서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활한 정권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국가 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에게 백악관에서 만나자고 초청했으며 실무자 간 날짜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군무원 살해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인 현역 군 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공개가 유예됐습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같은 부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 현역 영관급 군 장교 피의자 38살 양모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사진을 즉시 공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양 씨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중대범죄심사공개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흉악범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닷새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2일 이후에야 양 씨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0년 이후 현역 군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 씨는 경찰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상태.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법정 이동이나 범행 현장 검증 과정에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 범죄 분석관을 참여시키고 양 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최대한 신속하게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길 예정. 경찰이 수사를 맡았던 만큼 추후 재판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지환입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이 명 씨 소환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을 박종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우선 확인할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대가성 공천 의혹입니다. 명 씨가 재작년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81차례에 걸쳐 무상 여론조사를 했고 여기에 든 비용 3억 7천만 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김 전 의원은 경남 창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당선됐습니다. 이후 명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국회 국정감사와 검찰 조사에서 폭로한 내용으로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3억 7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명 씨 변호인 측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후보인 윤 대통령이나 선거 캠프에 명 씨가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씨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은 돈 6천만 원 외에 거론되는 모든 금전 거래는 명 씨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창원 제2국가선단 지정에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명 씨는 창원시의 대외비 정보를 받아 지인들에게 주변 토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창원시 전현직 담당 공무원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명 씨는 피의자 신분 첫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SNS 계정에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사죄한다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검사만 11명으로 늘려 특별수사팀 수준으로 보강한 상황. 여러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남양유업 전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한 학술 토론회에서 남양유업은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불가리스 발효유를 바이러스에 주입해보니 바이러스가 무려 78% 줄었다는 겁니다. 이후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라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광고, 불매운동 등 논란이 커지자 홍원식 당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러났고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식약처 고발로 결국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심포지엄 이건은 순수 학술 목적보다는 어떤 제품 홍보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남양유업 전 대표 등은 그저 학술 토론회를 연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수 언론사를 통해 의도대로 기사가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거라고 본 겁니다. 또 언론사를 이용해 효과가 보도되게 했는데도 오히려 언론사가 검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와 박모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남양유업 법인에도 벌금 5천만 원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아 우려가 크던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후 경영권 분쟁을 거쳐 전현 경영진 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유경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어제 오리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만일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충청북도는 2022년 11월 청주 종오리 농장에서 마지막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신고 이후 충청북도는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반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가금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가에서 사육 중인 유경오리 2만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담화는 크게 줄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2시간 이상을 할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앉은 자리에서 15분 남짓 담화를 마친 뒤 취재진 26명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끝장 회견을 예고했던 만큼 취임 뒤 4번째인 이번 기자회견은 2시간을 넘겨 진행됐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네. 목이 아프다 이제. 낮은 지지율 속에 여권의 위기감이 반영된 기자회견이지만 일문일답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앞서 예고한 대로 추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방금 질문에 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윤 대통령도 김 여사와의 일화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등 솔직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하여튼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적 쇄신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밝혔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어떤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또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원래 솔직하고 직설적인 캐릭터라며 기자회견도 진솔하게 진행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정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회견이 열릴 때쯤 발표된 MBS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긍정평가는 19%로 4차례 연속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을 올리는 무슨 보관을 가지고 뭐 또 어떻게 무슨 여론으로 그런 꼼수 같은 거는 저는 쓸 줄도 모르고 제 체질에도 안 맞고 국민들의 어떤 이 마음을 또 불편을 좀 최소화하고 잘 좀 살펴가면서.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내용과 형식의 기자회견이 국정 동력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용산 대통령실은 여론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번 달로 예정된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처럼 국익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일정이 아니면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내외 휴대전화를 바꾸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며 참모진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심의합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677조 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두고 여야가 심사 첫날부터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증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6조 원, 올해도 30조 원 넘는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민생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더는 견디기 어렵다고 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골프 광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농구나 미식축구와는 그야말로 악연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스포츠의 관계를 조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종합격투기 UFC는 각별합니다.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며 대회 장소도 못 구하던 UFC에 트럼프가 자신의 호텔을 내주면서 인연이 시작됐고 이후 20여 년 화끈하고 마초적인 트럼프에게 옥타곤은 강력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를 선언하던 밤 UFC 수장 화이트가 나란히 선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Couldn't stop him. He keeps going forward. He doesn't quit. He's the most resilient, hard-working man I've ever met in my life. 이 무대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긴급 호출한 스포츠 선수 93년생 골퍼 디셴보였습니다. 둘은 지난 여름 자선 라운드로 눈길을 끌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선거 슬로건 마가에 47대 대통령을 뜻하는 숫자 47을 빨간 모자에 새기고 감각적인 실력을 뽐냈습니다. 나이 많은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도 곁들였습니다. You think Biden can do that? I don't know. We had an argument about golf. Can you believe it? 핸디캡 2.5에 운영하는 골프장만 17곳. 4년 전 바이든 당선 속보가 쏟아질 때도 필드에 있었을 만큼 트럼프는 골프 광입니다. 유명인들과 동반 라운드는 일상이고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알려진 것만 5차례 골프 회동을 했을 만큼 외교에도 열정적으로 활용합니다. 다만 모든 스포츠와 밀월 관계는 아닙니다. 특히 흑인 선수가 주류인 농구, 미식축구와는 수차례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NFL 선수들이 인종차별 있는 나라에 존경을 표할 수 없다면서 무릎 꿇기로 국가 연주를 보이콧하자 막말했던 게 대표적입니다. When somebody disrespects our flag, to say, get that son of a off the field right now, out, he's fired. He's fired! 지난 재임 시절엔 자신을 공개 반대했던 커리의 팀 골든스테이트의 백악관 초청을 취소하기도 했는데 이 NBA 챔피언은 바이든 대통령 때는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호불호 강한 트럼프 스타일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미국에서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LA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은 스포츠 현장도 자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돌아온 트럼프 시대,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굳건한 동맹, 협력 파트너로서의 한미 관계를 강조해온 정부.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달라질 통상 환경에 대한 우려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 하여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내내 강조한 건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대중국 견제 강화입니다. 무엇보다 공약으로 내세운 반도체 지원법과 IRA법의 후퇴 그리고 관세 장벽이 현실화할지가 관건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보조금 약속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글로벌 우위인 한국 반도체를 향해 쉽게 공세에 나서진 않을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에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관세 30%면 30% 이상 높일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에는. 그러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그 30% 이상 더 주고 사야 돼요. 그럼 누가 좋을 것 같습니까? 가장 비상이 걸린 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 자체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량 둔화가 정말 가시화되면 이것은 이제 우리 기업한테 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 여기에 동맹국에 대해서도 보편 관세를 물리겠다는 공약의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법인세 감세 효과는 물론 중국 정부의 우회 수출 차단으로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는 나왔지만 아직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기 행정부에 미국 경제에서 한국이 갖는 중요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새롭게 닥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양국 산업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과 미중 분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고공행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경상수지와 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1,40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틀 연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새 정부, 의회 구성과 FOMC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단계별 대응 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9월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행여나 멈추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와 소비자 물가를 흔드는 요인이 됩니다.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는 원유나 이런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수입 쪽에서 좀 그 수입이 늘어나면서 뭐 좀 그 경상수지 흑자나 무역수지 이런 게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데
시장에선 강달러와 고환율이 당분간 불가피하리라 전망합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꽤 많이 반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원달러 환율이 더 높아지기보다는 1,300원 후반대, 노제 1,400원대 초반대에서 다소 이제 연말까지 좀 진정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며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소식에 조선주와 방산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YTN 유환웅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 시추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석유공사로부터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 승인 신청 서류를 전달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에는 석유 발견 가능성이 높은 첫 시추 지점 후보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33주 연속 올랐지만 상승폭은 3주째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까지 해제한 정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5일 2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전보다 1억 5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 문의는 크게 줄었습니다. 7월 말부터 휴가철 이후로 해가지고는 한 10월까지는 좀 조용한 상황입니다.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좀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여가지고 적정한 수준의 가격이면은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9천 건에 육박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감소 추세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세도 둔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33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3주째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물이 쌓여있는 상황으로 분석했습니다. 거래 체결이 뜸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5% 정도 더 쌓였습니다. 관건은 정부가 이 같은 대출 규제 정책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의 속도가 지속된다, 오래 간다라고 하면은 자칫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하락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대출 규제 완화가 다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눌려있던 서울 아파트 가격들을 다시 상승폭으로 확대하는 패턴으로.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히며 주택 공급 부족 우려 해소에도 나섰습니다. 다만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긴 만큼 정부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집값 안정화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대학생이나 무직자에게 허위 직장 서류를 만들어주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해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인천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30대 A씨가 대출 불법 중개 조직을 운영한 곳입니다. 인터넷 카페나 SNS에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광고를 띄우고 대학생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처럼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 힘든 이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은행에서는 돈이 일단 학생이고 그러니까 잘 안 나오고 대출이 월세랑 보증금 하는데 못했었습니다. 그러고는 대출 희망자가 카페나 PC방 등에서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직업이 있는 사람으로 위장시키고 이렇게 빌린 돈의 30%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린 겁니다. 희망자 인근의 사업장을 임의로 기재하고 대표자 연락처를 조직원의 연락처로 기재한 후에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연락이 오면 마치 자기가 사업주인 양 A씨 조직을 통해 피해자 600여 명이 빌린 돈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30억 원. 경찰은 이런 수법 등을 이용한 불법 사금융을 수사해 4개 조직에서 90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고가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명품과 귀금속을 사들이는 등 호화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수료를 떼인 피해자 역시 허위 서류를 이용해 은행을 고의로 속인 사실이 드러나 고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제2금융권의 부실한 대출 심사가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서울 신길동에 있는 14층짜리 오피스텔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오피스텔 주민 1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엔 서울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경기 광명역에 정차 중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440여 명이 50여 분 만에 임시 열차로 환승해 다시 출발했고 광명역을 지나는 열차 7대도 10분에서 20분 지연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충남 서천군 문산면의 야산에서 벌목 작업 후 잔가지 제거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산 아래로 150m 정도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굴착기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경사진 곳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우리 돈 5천억 원어치 주식을 매도합니다.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 1,500만 주를 매도하고 이와 별도로 200만 주를 자선 기부 목적으로 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 1,400원,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 돈 5천억 원대 규모입니다. 구본준 LX그룹 회장이 내쌍둥이를 얻은 LX 하우시스 직원 정재룡 씨 부부에게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LX 하우시스도 별도로 경력금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LX그룹은 저출생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재계 행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가 출산 장려 캠페인의 하나로 세종시 가족센터에서 장난감 기부 행사를 열었습니다. 타이어뱅크는 이번 기부를 통해 세종시에 있는 공동 육아 나눔터 18곳에 1,800만 원 상당의 장난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진 대표이사는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뜻깊은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LG U+가 인공지능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를 공식 출시하면서 오는 2028년까지 AI에 최대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현식 LG U+ 대표는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연간 4천에서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공개된 온 디바이스 AI 익시오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 텍스트로 바꿔주는 보이는 전화와 AI가 대신 전화를 받아주는 전화 대신 받기,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 등이 탑재돼 있습니다. LS M&M과 IS동서가 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IS동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중에 나오는 블랙매스와 구리스트랩을 LS M&M에 공급하고 LS M&M은 이 원료를 가공해 2차 전지 소재와 고순도 전기동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젖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노동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젖을 짜는 일입니다. 사람 대신에 젖을 짜는 국산 로봇 착유기가 순조롭게 보급되면서 낙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젖소 40여 마리를 키우는 이선 씨의 일과는 젖 짜는 일로 시작해서 젖 짜는 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년 365일 아침 저녁 12시간 간격으로 착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낙농가엔 숙명 같은 일이지만 사실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을 이제 착유를 하면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단순 작업이라 그냥 소들 상태만 확인하고 소밥 주고 그러는 정도라서. 젖소가 착유실로 들어싸 로봇팔이 소의 유두를 담지해 착유관을 끼웁니다. 센서를 통해 착유 시간이 된 개체를 인식하고 사료를 먹는 동안 로봇팔이 젖을 짜는 시스템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로봇 착유기로 유두와 착유컵 소독은 물론 유성분까지 분석해줍니다. 일반 착유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착유를 해야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로봇 착유가 24시간 돌아가니까 제가 시간적 제약에서 많이 해방이 됐고요. 국산 로봇 착유기 구입 비용은 2억 4천만 원으로 외국산과 비교해 60% 수준입니다. 로봇 착유기 한 대가 젖소 50마리가량을 관리할 수 있어서 연간 1,700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그 50마리를 기준으로 할 때 국산 로봇 착유기를 사용을 하면 구매 비용이라든지 유지 비용을 제외하고도 착유 비용을 연간 한 40%, 그러니까 한 1,7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국산 로봇 착유기는 14대. 농진청은 농협과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착유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젖소 계량과 급이랑 관리 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오는 11일 가래떡 데이를 맞아 우리 쌀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래떡 온라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가래떡을 비롯해 다양한 떡을 먹거나 요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뒤 SNS에 올리고 행사 공지에 참여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외교부가 지난 4일 카리브 지역과의 식량 안보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한 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포럼은 우리나라와 카리브 지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 14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주 들어 출근길 공기가 유독 차가웠습니다. 특히 어제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다행히 이번 추위는 오늘 낮부터 누그러들겠습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는데요. 아침에는 서울 기온 4도로 공기가 여전히 차갑겠지만 낮 동안은 기온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맑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에는 오늘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5도, 대구는 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부터는 날이 풀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7도, 광주 19도, 대구는 18도 보이겠습니다. 이후 주말과 휴일까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햇살도 더 강해지면서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YTN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